안녕하십니까, 정승조입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을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명기하도록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는데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중고교 교과서 제작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방침이 알려지자 대만이 즉각 반발하는 등 지역 내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에 정치 내비게이션 출발합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네, 정과레이더 시간입니다. 한국정치 아카데미 김만은 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지난주 마침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후보 때 했던 공약이 완전히 실종이 됐었는데, 네. 그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어떻게 변명을 할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2년 차부터는 조금 뭔가 원래 약속했던 걸 지킬까, 여기 주목해서 보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도 있을까 했는데 그런 변화가 없이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지난해 했던 그런 국정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국정운영 방식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방식이 그게 소통이었다. 본인의 원칙을 관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국정운영 기조에서는 오히려 조금 새로운 느낌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했던 국정기조에다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새마을운동 방식의 민관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면서 경제 활성화에서 21세기 용어라고 썼던 창조경제라는 용어하고 민관 합동 이런 용어가 같이 결합하면서 경제 활성화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상당히 특이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운영 방식에서 야당과의 상호 협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나갔던 것, 과연 국민들이 올해 어떻게 여기 여론에 대해서 반응할지 향후 국민 여론의 향배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지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그 여론의 향배 지점이 저는 6.4 지방선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나.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 쪽도 6.4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향해서 아마 총력전을 벌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첫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주일 간격으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무래도 계속 해왔던 그런 기조를 강조할 겁니다. 민생, 민주주의, 평화 이 문제를 강조할 건데 네. 대신 평화 관련해가지고는 대북 문제에서 조금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일정하게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계속 야당에서 너무 그쪽을 내면하지 않느냐라는 다른 보수 진영의 비판들이 있어 왔는데요. 응답을 할 걸로 봅니다. 지난 연말 들어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국제적으로 주로 핵 문제만 초점이 돼서 왔는데, 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의 독재 권력의 문제, 반인권적인 문제 이것도 같이 결합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도 어느 정도 언급이 있을 걸로 보고요. 무엇보다 또 하나는 김한길 대표 체제가 민주당의 혁신을 걸고 출범했던 것인데 사실상은 그 혁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이 아무것도 없는 지난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주당 스스로의 혁신을 얘기할 것인데 과연 그 127명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 반 남아있고 내부적으로 특별한 공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의 계획,
무엇을 발표할까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김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슈가 바로 민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정책에 반발을 하면서 오는 3월 3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철도공사 민영화 논란에 이어서 이것도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의사협회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쪽 관련해가지고는 분명한 정의된 입장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가 결합이 같이 돼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의료 민영화는 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벗어난 의료기관 영업이 가능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직접적인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의료 민영화, 영리화 얘기가 나올 때 주로 경제 특구 관련 지역들, 송도나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나오면서 됐는데 아직 이 지역들에서 가능한 구조는 돼 있지만은 승인은 아직 나지 않는 상태죠. 네.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에다가 보건의료 쪽을 넣어가지고 이게 유망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가면 아무래도 영리, 또 민영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영리 부대 사업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대 사업이 의료 영리화라고 직접 국민 건강 체계를 보험 체계를 벗어난 의료 영리화를 직접 말하기는 좀 단정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과연 이게 국민 건강 보험 체계를 벗어난 의료 체제가 등장할까? 이게 흔들릴 여지가 있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금 이전에 철도 파업 시행착오의 교훈을 얻었나? 이번의 경우에는 철도공사 문제보다는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일단 접근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점이 철도 파업을 통해서 얻은 시행착오가 정부 여당 쪽에서 조금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2일이었죠. 수서발 KTX 자회사가 출범을 했는데 노사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특별하게 정리가 된 게 없습니다. 네. 지난번 파업 철회 때 특이한 게 이게 철도 파업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죠. 하나는 노사 문제도 결합이 돼 있고 하나는 정책적인 문제와 같이 결합이 돼 있는데요. 네.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당시 여야당의 국토의 간사 또 김무성 의원, 박기춘 사무총장에다가 노조 대표자가 같이 이제 합의서를 쓴 건데 여기에는 최현의 사장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당시로서는 정책적인 차원은 후속적으로 국회에서 보겠지만은 현안 문제를 푸는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네. 거기에는 노사 간의 문제도 결정된 바가 없어서 이게 추후에 쟁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하나도 거기에 진전된 바가 없이 당장은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입장이 완전히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징계 문제 포함해서 국회 쪽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철도산업발전 소위 구성했던 소위에서 불법성으로 현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에서는 정부 쪽에서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사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노조 쪽이 주장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 문제 등 여러 가지 포함한 조처에 있어가지고 불법으로 단정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야당 측 소위원들의 주장이었는데요. 네. 여당이 이 문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또 하나의 정치적 이슈가 바로 6.4 지방선거인데 네. 문제는 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장 의원 정당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참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이 정당 공천이 빠지게 되면은 정당 간의 대결은 광역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달라질 여지가 있긴 합니다. 네. 이게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정당 기득권 폐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정당 기득권을 폐지하는 몇 가지 요소,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금 기초자치단체 부분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라고 주장했죠.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과연 기초단위에다가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논란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모두 약속했죠. 약속했지만은 이후에 지난해 2013년에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던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들어보고 결정하자 해가지고 당에서 투표해가지고 압도적인 다수로 폐지가 맞다라고 네. 나왔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정치 개혁, 정치 쇄신의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다른 쟁점을 꺼냈죠. 오히려 지방자치 체계 자체를 바꾸자. 광역특별시의 경우에는 구의회를 없애버리자. 또 다른 무슨 임기 같은 것에 대한 3선 제한에서 2선 제한까지 기초의원도 적용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점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저렇게 논란하다가 아무런 그 개정도 없이 지나갈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물론 소수 진보당도 반대를 했습니다. 소수 진보당의 경우에는 아주 기초 단위의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당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기초 단위에다가 정당 공천을 폐지해버리면 활동 영역이 많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소수 진보당도 반대하기는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을 정치 쇄신의 적극적인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새누리당은 쟁점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어가지고 6.4 지방선거 때 과연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 있을지 저는 논란 끝에 그냥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많지 않나 좀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 그 새누리당에서는 최근에 와서는 유기준 대표 최고위원 등이 아주 강하게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폐지하면은 이게 오히려 현역들한테 너무 기득권을 주는 거 아니냐. 또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내천 가능성들이 있어서 문제가 많은 오히려 개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폐지하는 게 일단 약속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당장 2월 4일부터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그 네.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공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김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그 해결책이나 합의점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방 시작이 되겠죠. 네. 모든 제도가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했을 경우 단점도 있고 그럴 건데요. 저는 일단 약속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과연 이게 약속도 될 것인가, 라는 점이 있는데요. 당위적인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자면은요, 정당 활동에 이런 것이 개정하는 방향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쪽보다는 정당의 과도한 특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 핵심이 뭐라고 보냐면은요, 현재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 각종 선거에서 큰 정당들 우선순위로 기호를 주고 있습니다. 기호 순번제라는 것인데요. 네. 저는 이게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굉장히 유현적인 요소고 하는데 이거 폐지한다면은 기초 단위의 정당 공천 여부도 쟁점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런 문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호 순번제란 게 뭔가요?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요. 투표할 때 보면 후보자들 벽보라든가 투표용지에 번호가 붙여 있죠. 네. 1, 2, 3번 순으로 붙어 있고, 그 번호는 큰 정당 우선순으로 1, 2, 3, 4, 5번 붙어 있고요. 그리고, 몇 개의 기준에 따라서 큰 정당들 일정한 득표, 이 직전 선거에 3% 이상 득표했다든가, 원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인가 하는 기준에 따라서 전국적인 통일까지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새누리당은 전국적으로 모두 1번을 받고 민주당은 다 전국적으로 2번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주요 국가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즉 후보들에게 번호를 붙여서 1, 2, 3, 4, 5번 번호를 붙여주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큰 정당 우선순으로 순서를 주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요소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통일기호까지 줘가지고요. 이게 아주 유현적인 요소고 불평등한 요소입니다. 큰 정당은 부익부를 누릴 수 있고 작은 정당은 새로 진입하기 어렵고 아주 불평등한 요소인데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제청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결론이 난 게 있는데 몇 번 제청이 됐는데 96년에 한 번 기각이 된 이후로 계속 나오더라도 이 문제가 지금 각하내지 기각돼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주 불평등한 요소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시정이 되고 그 나라들에서 유연적인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는 만약에 이게 지금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나오고 있는 지방자치 문제, 심지어는 지역주의의 딜레마, 전국적인 지방선거 때마다 나온 줄투표, 이런 문제까지 해결되는 긍정적인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새누리당과 민주당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은요, 현재 서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새누리당, 민주당 받고 있어도 어차피 다음 선거를 보면은 두 정당들 중에서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큰 정당의 우선순위를 주는 기호 순번제를 폐지해버린다면은 스스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당선될 당선이 보장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철수 신당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네. 정의당에서도 일정하게 한 1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정치개혁 과제로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답답한 현실이군요. 예. 네, 이번 6.4 지방선거 지난 2010년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점들이 눈길을 끕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2010년에는 그동안 현재 야권이 참여정부 때부터 후반부터 약세에 있다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번 역전을 시도했고 가능했던, 그래서 현재 야권이 상당히 우위에 서 있는 체제로 지방 자치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당시에 야권 연대라는 것이 맨 처음 등장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효과를 봤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총선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야권 연대에 대한 뭔가 좀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비판적인 인식이 커가지고 이번의 경우에는 야권 연대는 효과를 좀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오히려 신생 안철수 신당의 등장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에다가 당연히 새로운 정당이 생기면서 연대를 바로 얘기할 수 없어서요. 야당이 이제 다당 구도로서 지금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또 당시 지난 2010년에 6.2 지방선거 때죠. 당시에는요. 그 지방선거 때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아주 강해가지고 네. 야권 연대가 상대적으로 효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 점에서는 오는 6.4 지방선거 시기에 머물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가 어떻게 될까, 이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데서 야권의 힘은 정부에 대한, 또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등장할 때인데, 그랬을 때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여론의 추이가 어떤 상황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방송 시간이 한 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철수 신당 두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국민들의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나가자라고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정치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당장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야권 분열의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측면이 다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하는 쪽으로 뭔가 현재 정당을 재편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봐주는데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 분열의 효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미봉하기보다는 지난 2010년에는 야권 연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야권 연대에 의존하는 정당보다는 수권 정당 방향으로 민주당도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봐주고요. 6.4 지방선거에서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단기적인 아픔이 뜨는 것을 감내하더라도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가는 쪽이 맞다라고 봐지고요. 이것은 당장 6.4 지방선거 끝나고 7월 달에 치러지는 재보선, 상당히 규모가 크리라고 봐집니다만은 7월 30일에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향후 전국을 가늠하는 새로운 또 정당들 간의 대결의 마당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